지난 사우스햄튼전 경기에서 손흥민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손흥민의 환상적인 킬러 패스로 선제골을 올리고 케인과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 3대1로 앞서 나갔으나 그 뒤 연이어 내리 두 골을 실점하고 말아 결국 졸전 끝에 3대3 무승부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요. 2점 차 리드 상황에서 리그 22팀인 최약체 팀에게 따라잡히고만 이 굴욕적인 경기 결과를 보며 토트넘 팬들은 감독과 선수단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폭발한 건 토트넘 팬들 뿐만이 아닐 건데요. 손흥민은 페리시치가 없는 전반전 팀을 견인하며 선제골까지 창출했으나 콘테는 다시 한번 페리시치를 투입해서 손흥민의 동선을 방해했고 결국 페리시치가 경기장에 들어오자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사라져버린 그 이유.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래서 토트넘이 20년 동안 무관인 것이다. 과연 이것이 감독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오늘 경기장에서 수많은 이기적인 선수들을 보았다. 토트넘은 또 감독을 갈아치우고 다음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뀔까? 전혀. 선수들은 열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팬들을 위해 뛰지 않았다. 사우스햄튼전 치욕적인 3대3 무승부 이후 콘테는 기자회견에서 분노의 인터뷰를 쏟아내며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 토트넘 선수단, 팬들 그리고 클럽의 역사 가릴 것 없이 전부 공격하며 이 수치스러운 경기 결과에 대해 폭발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필터링 없이 내뱉는 이 공격적인 인터뷰를 보며 토트넘 팬들은 사실상 콘테가 이번 A매치 기간 안에 경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이자 전 리버풀 선수인 제이미 캐러건은 콘테의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콘테가 말한 대로 토트넘이 수년간 우승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클럽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가? 게다가 콘테는 수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이적료를 지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아마 콘테는 토트넘이 자신을 경질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번 인터뷰의 속내다. 말 그래도 콘테의 발언은 하나같이 남을 탓하는 내용만이 전부였으며 끝내 자신의 실수와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데요. 토트넘의 스쿼드가 맨시티와 아스날 리버풀 맨유에 비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도 콘테는 부임 이후 막대한 이적료를 지원받았고 현재 이 스쿼드로 리그 22팀인 사우스햄튼에게 치욕적인 무승부를 기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날 콘테는 다시 한번 최악의 용병수를 보여주며 전반전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던 손흥민을 후반전 아예 경기장에서 사라지게 해버렸는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의 부진한 경기력의 원인은 안화골절 부상, 경기 혹사, 체력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결국 손흥민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페리시치와의 동선 문제에 있는데요. 페리시치는 수비수로 뛰지만 수비 실력도 형편없고 과거 윙어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격력은 나름 뛰어나지만 손흥민의 위치를 밀어내고 자신이 왼쪽 측면의 영향력을 주도할 정도의 실력을 절대로 되지 못하죠. 그러나 이번 시즌 페리시치는 매경기 손흥민의 포지션을 침범하고 동선을 방해하며 지속적으로 손흥민의 포지션을 중앙 쪽으로 밀어냈는데요. 이는 이번 시즌 손흥민의 평균 히트맵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페리시치에 의해 자신의 구역이 침범당해온 손흥민은 지금까지 사실상 콘테 밑에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 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우스햄튼전 왼쪽 윙백의 선발 선수는 페리시치가 아닌 벤 데이비스였고 손흥민의 뒤를 받치며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벤 데이비스 덕분에 전반전 손흥민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지속적으로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사우스햄튼의 뒷공간을 위협하였고 왼쪽 측면의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되자 손흥민은 자신이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떠맡으며 동료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배급해 주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터진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은 마치 세계 최고의 패스마스터인 케빈 데 브라이너가 생각날 만큼 경기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손흥민의 환상적인 킬러 패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45분경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사우스햄튼 수비진 5명이 자신을 모두 둘러싸며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있음에도 반대편 측면 끝에서 뛰어들어오는 페드로 포로를 날카롭게 포착해 대지를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롱패스를 찔러 넣어줬습니다. 이 택배 크로스는 사실상 한 골을 떠먹여준 것과 다름이 없었고 페드로 포로는 선제골을 기록하며 손흥민의 아름다운 패스에 보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풀리고 있던 경기를 콘테와 페리시치가 합작하며 다시 한번 말아먹고야 마는데요. 페리시치는 이날 후반 시작하자마자 상대 공격수를 놓쳐 동점골을 허용해 사고를 치고야 말았고 이후 해리케인이 역전골을 넣고 페리시치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여 추가골을 기록하였지만 77분 월콧에게 추격골을 허용하고 90분 토트넘은 페널티킥을 내주며 결국 경기 막바지에 동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약체 팀을 상대로 2골 리드를 따라잡히며 굴욕적인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이날 페리시치는 공수 양면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경기의 최대 원흉으로 지목되었는데요. 비록 팀의 추가골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왼쪽 측면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보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손흥민의 동선을 방해했으며 추가골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만큼 형편없는 수비력으로 팀의 3실점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특히 전반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던 손흥민이 페리시치가 투입된 이후로 후반전 경기장에서 아예 사라지고야 말았는데요. 이번 경기 페리시치가 들어온 이후 다시 한번 중앙으로 밀려나게 된 손흥민은 상대의 압박 속에 둘러싸이며 자신의 주 포지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후반전 내내 경기장에서 거의 보이지조차 않았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상 승리가 굴러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페리시치 투입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며 경기를 박살내버린 콘테의 용병술에 토트넘 팬들은 폭발하고야 말았는데요. 그러나 콘테는 인터뷰로 남탓만 시전할 뿐이고 오히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기적이기만 하며 승리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다며 선수들을 비난하고 앉았으니 조만간 팬들은 물론이고 콘테의 밑에서 뛰는 선수들의 인내심마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죠. 특히 콘테의 밑에서 지금까지 희생만 강요당한 손흥민이기에 아무리 성실한 손흥민 선수라도 이번 인터뷰만큼은 그냥 흘려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콘테는 이번 A매치 기간 때 사실상 경질될 것이라고 팬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 감독이 부임할지 아니면 다니엘 레비 회장이 계속해서 콘테를 믿고 맡길지 주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